만나면 좋은 친구 MBC. 추수의 계절 가을을 맞아 곱게 새 옷으로 갈아입는 우리네 전통 가옥. 다가올 겨울을 앞두고 집집마다 새 집으로 단장하던 정겨운 가을 풍경. 이제는 그리움이 된 그 모습을 춘천의 김유정 문학촌에서 만나봅니다. 김유정 작가의 고향인 춘천시 신동면 신례마을. 이곳엔 김유정 작가의 가족과 제자들의 고증에 따라 지난 2002년 그대로 복원한 김유정 생가가 있습니다. 초가집인 이곳에선 1년에 한 번씩 특별한 가을 맞이를 하는데요. 일명 이영갈이라고 불리는 지붕 교체 작업입니다. 큰 타이틀은 헌집죽게 새집다오라고 해서 그 지붕 이영갈이 행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되게 옛날 농경사회에서 거의 추수하고 나면 남은 그 볏짚을 모았다가 다 그 초가집, 옛날에는 거의 다가 초가집이었습니다. 큰 대가집들, 그 기와집 위에 다 초가집인데 초가집을 갖다가 매년 갈아준 행사가 바로 이영갈 행사입니다. 지금 춘천 부근에는 전형적인 초가집을 가지고 있는 데는 김유정 문화선택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전통과 또 우리 문화를 계승한 차원에서도 필요하지만 이런 볼거리를 통해서 또 김유정 문학을 알리기도 하고 또 우리 전통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는 역할을 하는 일환으로 하고 있습니다. 푸른 나뭇잎이 고운 단풍으로 옷을 갈아입을 무렵 초가집도 새집으로 깨끗하게 새 단장을 하는 건데요. 30년 넘게 볏짚을 만져온 장인과 초가집 전문가들이 나서서 이렇게 전통 방식 그대로 이영갈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유, 해마다 꾸준히 갈아주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겠는데요. 이게 1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하는 이유가 교체를 안 하면 거기에 곰뱅이가 생기고 벌레 생겨서 비가 들어가면 이제 석가래 대들보가 썩어요. 그래서 교체하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꼭 가을 거지하고도 해요. 그리고 이제 퇴비는 이 전부 다 이거로 이제 논에 밭에 이제 뿌려가지고 거름. 아, 헌집도 내려오면은 그냥 버리는 게 아닌가요? 네, 버리는 게 아니고 이것이 다 밭에나 논에 나가서 이제 다시 이제 거름이 되는 거예요. 예. 작업 순서 이름이 있을까요? 맨 먼저 이제 지나간 걸 썩은 걸 다 썩은 새라고 그래 내리고 그다음 군새 이제 다 채울 때 채우고 그리고 고사 새끼 메고 영 올리고 맨 마지막 마감 새끼 메고 그리고 끝이에요. 먼저 헌짚을 털어버리고 그 사이 밑에선 새로 올릴 볏짚 용마루, 즉 용마름을 엮습니다. 지붕에 새 이영을 올린 뒤 새끼줄로 꼼꼼하게 고정하고 용마름을 얹은 다음 삐죽빼죽한 처마까지 정리해주면 이영갈이 완료. 당시 신례마을 부잣집이었지만 서민들을 배려해 미음자형 초가집으로 지어진 김유정 생가. 지붕이 꽤 큰데요. 5톤 차로 한 두 대 정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초가집이에요. 김유정 문학관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초가집 중에 제일 커요. 그만큼 1년 중 딱 한 번 볼 수 있는 이영갈이는 요즘 사람들 사이에 놓칠 수 없는 구경거리입니다. 높은 아파트에 둘러싸여 살다가 초가집이 옷 갈아입는 걸 보니까 어떤가요?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이런 거를 일상생활에서 이제 볼 수가 없는데 딱 이 타이밍에 와가지고 본다는 게 되게 운이 좋았던 것 같고 되게 재밌었어요. 이영갈이 하는 날은 마을 잔칫날이었다는 사실. 그렇다면 김유정 문학촌에서도 그냥 넘어갈 수 없겠죠. 우리 선조들처럼 다 함께 어울려 노는 전통 놀이마당이 열렸습니다. 근데 이건 무슨 놀이죠? 집더미를 뚫어지게 살펴보고 손으로 뒤적거리는 아이들. 얘들아, 거기 뭐 있어? 이게 뭐예요? 저기서 잡은 거예요. 하나씩 잡아봤어요. 자랑스럽게 들고 있는 종이컵 안을 들여다보니 뭔가 꿈틀꿈틀. 아니 이게 뭐야? 굼벵이잖아요. 오직 이영갈이 하는 날에만 즐길 수 있는 특별한 숨바꼭질. 지붕에서 털어낸 헌집에서 오동통한 굼벵이 친구를 찾아보세요. 요 녀석들이 무럭무럭 자라면 나중에 등껍질이 멋진 딱정벌레가 된답니다. 전통문화와 함께 자연의 신비까지 배워가는 시간이네요.
기술의 발전이 너무 빠른 탓일까요? 옛것은 우리에게 왠지 모를 편안함과 여유를 느끼게 합니다. 오늘만큼은 디지털 기기 없이 전통놀이에 빠져볼까요? 다루기 쉽게 현대식 보드게임으로 개조했지만 놀이 방식은 옛것 그대로. 명절날 많이 해본 윷놀이도 있고 이제는 이름도 생소한 고누놀이도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전통놀이야말로 우리나라의 원조 보드게임이네요. 옛날에는 놀잇감이 실제 요즘처럼 이렇게 알록달록하거나 다양한 놀잇감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자연을 이용해서 돌이라든가 아니면 거북이 등껍질 아니라면 그 나무를 파갖고 놀았던 것들이 많았는데 김홍도의 그림에서도 있었고 다양한 옛놀이에 뭐 윷놀이가 있었고 담배 곤방대가 있고 이런 고누놀이가 있어요. 함께 놀 동무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재밌게 놀 수 있는 우리의 전통놀이. 룰도 복잡하지 않고요. 아이와 어른이 함께 즐기는 데에도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어때요? 이렇게 보니 전통이란 게 그리 멀리 있지 않죠? 저희 지역 축제에 이렇게 참석해서 전통놀이도 체험하고 이연가리도 체험할 수 있어서 아이들에게 좋은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후대에도 이렇게 나와서 아이들과 손잡고 나와서 우리 지역에 이런 문화가 있다는 것을 되게 자랑스러워할 것 같습니다. 가을은 문학의 계절, 김유정 작가의 마을인 만큼 이번엔 시 한 편 감상하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산책로를 따라 전시된 춘천 문인들의 작품들. 근데 가만히 읽어보니 하나같이 김유정 작가와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이유가 있나요? 저희가 이제 춘천문인협회에서 매년 김유정 소설가를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 문집을 발간하고 회원들의 시화를 제작해서 이렇게 시화전도 전시하고 있습니다. 김유정 소설가가 이제 춘천에서 태어나셨고 또 서울에서 이제 학교를 다니다가 중퇴를 하고 춘천의 신례마을에 내려오셔서 많은 작품들을 남기셨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춘천문인협회 회원들이 그 문학을 선양하는 것에 이제 김유정 소설가의 작품을 필두로 해서 저희가 문학을 이제 널리 알리려는 그런 문학 활동들을 하고 있는 거죠. 신례마을 그 산에 노란 동백으로 살며 젊음을 소설로 꽃피운 산에 신례마을을 감싸는 바람처럼 한 여인을 죽도록 사랑했던 산에 누구도 미워하지 않는 꽃처럼 어떤 그물에도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산에는 늘 신례마을 어딘가에서 미소 짓고 있지. 전통놀이와 문학 산책을 즐기는 사이 김유정 작가의 생가에선 이연가리 작업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미음자형 모양을 따라 용마름을 올리고 새끼줄을 촘촘하게 매어 고정한 뒤 마지막으로 처마를 다듬는 장인들. 이렇게 올가을에도 뽀송뽀송한 새지프로 기분 좋게 이연가리를 마쳤습니다. 새지붕은 다가오는 겨울 찬바람을 막아주고 새 봄의 기쁨을 전해주며 앞으로의 1년을 함께 해주겠죠. 우리 김유정 선생님의 문학 세계를 알리는 계기도 되지만은 그동안 우리가 잊어버렸던 거, 또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옛 추억도 찾아보시면서 김유정 문학촌으로 일단 나들이 나오십시오. 가을 햇빛도 좋고 아주 청명하고 힐링의 기회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노랗게 곡식이 무르익는 계절, 김유정 문학촌에선 구수한 전통이 무르익어 갑니다. 올가을, 고향 같은 초가집으로 따스한 가을볕 쬐러 오세요. 우리는 가끔 먹고 사는 게 바빠 나를 잊고 살아갈 때가 있죠. 오늘 여기 80평생 내 이름 석자 대신 누군가의 아내, 엄마, 며느리로 살아온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제 이름은요 해놓기고요. 이 작품은 착한 어른이라고 내가 제목을 붙였는데요. 잘 됐어요? 저는 김순영입니다. 내 이름은 김형덕이고요.
좀 그렇네요. 생전 안 해보다 해보니까 좀 떨리네요. 평생을 온갖 집안일에 또 밭일에 손에 굳은 살 백인 우리네 어머니들에게 누구 엄마가 아닌 온전한 당신의 이름을 써내려가는 특별한 외출이 지금 시작됩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신림면. 가을비 오던 어느 날 현옥희 할머니 댁에 손님이 찾아왔는데요. 바로 접니다. 아이고 어머니 나와 계시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현옥희 할머님은 손님 왔다고 기꺼이 커피 한 잔 내어주시며 환대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저의 눈길은 식탁 위에 걸린 그림에 머물렀는데요. 그러고 보니 집안 곳곳에서 손수 그린 그림들이며 작품들이 눈에 띄더라고요. 이번 여름 현옥희 할머니는 틈만 나면 색을 칠하고 그림을 그려오셨다고 합니다. 처음 붓을 잡게 된 할머니에겐 그야말로 신세계. 그림 그리기 매력에 마음을 빼앗겨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연신 붓을 움직여왔다고 합니다. 진짜 예술이 어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가까이 있는 게 예술이잖아요. 근데 또 한중에 이게 제일 재밌어. 그러면 여기 어머니는 이렇게 다 그리고 나서 내가 했다 이러고 이름도 쓰세요, 한켠에? 이름도 쓰죠. 이름도 쓰죠. 현옥희. 예술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름다움을 남기는 것, 당신 자신이 즐거워한다는 걸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면서 당신 마음을 알게 되었다는 할머니. 이거는 뭐 남아있잖아, 내 작품이. 딴 거는 뭐 그냥 그 자리에서 저거는데. 붓의 움직임도 과감하고 색도 과감하게 표현할 수 있었던 할머니는 나를 표현하는데 거침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그림을 어떻게 배우게 되신 걸까요? 이번에 이 미술 공부를 제일 좋아한다고 그래갖고 한 달 또 연기한 거 아니에요. 7월 달에 했는데. 처음부터 자신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수없이 고민하고 망설였던 시간들이 지금의 현옥희 할머니를 예술 세계로 이끌어 주었죠. 할머니의 자신감뿐만 아니라 이름을 찾게 해준 이들이 누군지. 그래서 저의 발걸음은 그들이 있는 곳으로 향했는데요. 할매 발전소. 바로 이곳에서 잊고 지냈던 할머니의 꿈과 진짜 이름을 찾아주는 특별한 전시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할매 발전소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외로움을 느끼셨던 할머니를 보면서 울산에서 활동하던 김영채 대표를 포함한 로컬리티 멤버 3명은 원주로 활동 무대를 옮겨왔고 신림면 7, 80대 할머니들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말이죠. 발전소라고 하면 풍력발전소, 화력발전소 뭐 이런 것만 생각했지. 할매발전소라니? 네, 할매발전소는 할머니들의 생애 에너지로 이렇게 열심히 돌아가는 공간이고요. 여기 신림면 황둔초등학교 창평분교였던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할머니들의 이야기들을 기록을 하고 그리고 또 할머니들이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들 참여를 하셔서 그 작품들, 결과물들을 1년에 한 번씩 그 전시회를 통해서 여러 시민분들이랑 또 소통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올해는 할머니들이 자신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 한글 수업과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통해 할머니들의 삶을 사진으로 남기고 나아가 현대 미술가에 대한 공부를 하는 등 총 3개의 프로그램으로 준비해 왔습니다. 저희가 할머니들의 굉장히 다양한 작품들이 있는데 저는 특히 요거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고구마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한글을 재밌게 배울 수 있고 나아가 그 배움을 예술로 표현할 수 있도록 고구마도 특별 출연을 한 것이죠.
어떻게 할머니와 예술을 연결을 할 생각들을 했는지 그런 것들을 외부에서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 밭농사라든지 집안일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굉장히 오래된 숙련된 기술을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할머니들의 깊은 생각과 철학 그리고 그 오래된 숙련돼 있는 그 기술 그런 것들이 그냥 그 예술이라고 생각이 됐어요. 텃밭에서 작물을 심는 것도 다 또 다르시거든요. 스타일도 다르시고 그게 하나의 저마다의 우주인 것 같았습니다. 평생을 신림 마을을 떠나지 않고 농사만 지었지만 그 안에서 우주를 들여다본 할머니들. 생명의 소중함과 자연의 섭리를 자연스럽게 알아가고 살아오는 동안 쌓아온 삶의 지혜를 예술로 승화시킨 할머니들의 작품이 전시된 것이죠. 이수지 작가가 이 여름이 온다를 작업을 할 때 비발디 사계를 들으면서 했대요. 그래서 저희가 비발디 사계 중 여름을 들려드리면서 여름의 정치들을 마음껏 표현했던 작품인데요. 이게 의도 자체도 너무 좋은데 이 결과물인 작품들이 너무 예술적이다 보니까 오늘 제가 이렇게 감수성이 막 이만큼 이보다 더 커질 수가 없어요, 지금. 사실 여름 그 비발디 사계 중에 여름을 틀었는데 할머니들이 시끄럽다 그래서 바로 또 트로트로 변경을 했던. 한 걸음 한 걸음 할머니들의 발길이 할매발전소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날 전시회 개막식이 있기 때문인데요. 현옥희 할머니는 자신의 작품을 보며 어리둥절하면서도 기분이 좋으신지 작품에서 눈을 떼질 못하시더라고요. 이 순간 할머니들이 화가로 탄생한 시간인 것이죠. 나 태어나가지고 미술이라는 거 몰라. 근데 이건 난생 처음 그렸어요. 맨 처음에 이거를 이제 그리라고 주는데 시험지 받아드는 거 마냥 깜깜해. 아무 생각도 안 나. 그래서 이렇게 또 한 몇 번, 한 서너 번, 너댓 번 그리다 보니까 나도 이렇게 하면 할 수 있겠다. 자신감이 생겼지요. 나도 할 수 있다고. 그리고 난 이 다음에 다시 태어난다면 난 화가로 태어날 거야. 하는 건 이거는 진짜 마음에 하나도 안 두고 할 줄도 모르고 즐겁게 놀고 나이 80이 넘어서 이런 게 있나 애들 키우고 그냥 먹고 사는 건데 바빠가지고 정신이 없었어요. 근데 요즘은 여기 진짜 아까 김형덕이 말다나 이장님도 그렇고 선생님도 그렇고 하니까 너무 좋고 즐거웠어요. 이거 한 거는 창피해. 힙한 할머니들의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표전 국악팀의 공연.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오신 이 땅 위의 모든 어머님들을 응원해주듯 어깨가 들썩들썩 행복한 시간으로 여행을 떠나가 봅니다. 귀하는 뛰어난 예술적 감각으로 새로운 재능의 문을 열며 국내외 미술계에 할머니 작가의 위상을 널리 알렸기에 이에 존경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상을 수여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9월 12일 할매발전소 드림. 그동안 이름 없이 살아온 할머니들에게 서사를 찾고 생의 에너지를 많은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할머니들의 그림 그리기는 계속됩니다. 거의 원형이 다 사라지고 심지어는 도로까지 깎여 나갈 정도의 훼손이. 해마다 축구장 2개 면적이 사라지고 있는 강원도 해안. 항구적인 대책과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을
오늘은 동해안 해안 침식 현황과 저감 방안을 함께 짚어봅니다. 강릉시 강동면 안인해변 일대는 2400년 전에 형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해안사구와 멸종위기 식물인 갯방풍 군락지는 물론 물술이나 삭과 같은 멸종위기 종도 서식해 지난 2008년 환경부가 생태경관 보전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2, 3년 새 해송과 갯방풍이 있던 해안사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 일대에 대형 발전소 시설이 들어서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방파제가 지어지면서 불과 몇 년 만에 피해가 발생한 건데요. 강릉시 강동면 안인해변. 이곳은 2400년 전 형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해안 사구였습니다. 갯방풍, 갯맥꽃 등의 식물은 물론 물수리, 삭과 같은 멸종 위기종도 서식해 지난 2008년 환경부가 생태경관 보전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생태학적 교육의장으로 쓰일 수 있는 해안사구가 훼손된 겁니다. 모래는 이미 대부분 사라졌고 큰 파도를 막기 위한 돌덩어리들만 놓여 있습니다. 심각한 해안 침식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이곳은 동해안에서도 거의 유일에 가까운 원형의 사구가 있던 곳이고요. 그래서 환경부의 생태경관 보전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우리나라 사구 중에서도 드물게 보전적 가치가 매우 높은 그런 사구였는데 최근에 이제 이 화력발전소 공사로 인해서 이 사구가 급속도로 약 2년 사이에 거의 원형이 다 사라지고 심지어는 도로까지 깎여 나갈 정도의 2400년간 지켜온 안인 해안사구가 개발 논리에 밀려 빠르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최근 이 바다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금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금성강이 일단 도류제가 나와 있었고요. 그런데 저 앞에 이제 우리 이안 방파제를 하는데 저걸 이제 기초를 하기 위해서 약간 굴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굴착을 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양의 모래를 갖다가 파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수심이 점점 급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모래가 내려갈 수밖에 없고 그걸 막기 위해서 여기에다 이제 잠재를 하게 수중 방파제죠. 설치를 하게 되니까 저희가 에너지가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기서 고파랑이 와서 좀 어느 제어를 해주니까 저 부분은 해안선이 전진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주변에는 항상 2차 침식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지금 저 이안 방파제가 완공이 되니까 저기 또한 어마어마하게 그 모래가 이제 퇴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 중간 지역이 아주 취약하게 된 그런 원인으로 이제 침식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동해안의 경우 겨울엔 북동쪽에서 강한 파도가 들이치며 모래가 깎였다가 여름엔 남동쪽의 약한 파도가 모래를 일정 부분 쌌습니다. 하지만 방파제 때문에 이 지역은 모래가 깎이기만 하고 다시 채워주진 못한 겁니다. 외곽 방파제로 인해서 남동 계열의 파랑을 막고 있어서 모래가 내려오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침식되는 실정입니다. 보시다시피 여기가 이렇게 그 이안 방파제가 들어섰잖아요. 물론 이제 어떤 지역 경기라든가 어떤 국가 산업 이런 차원에서는 방파제가 뭐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국가 뭐 경제나 이런 측면에서는 할 수도 있지만은 또 이러한 자연 또한 사람이 살아가는 거 우리 같이 더불어 살 수 공존해야 되는 그러한 이 자연이라는 거죠. 그렇게 됐을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자체를 갖다가 좀 더 환경 친화적이고 좀 더 이제 고민을 해서 여기서 대응을 했어야 된다는 거죠. 이를 위해 강릉시와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은 물론 시공사가 함께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안인해변 침식 방지를 위해 서로 긴밀히 협조하며 힘을 모으기로 합의하고 임기응변이 아닌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렇듯 동해안의 해안 침식이 매년 반복되면서 각 시군 지자체마다 안전관리 대책 수립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 연안 침식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그냥 뭐 단기적으로 어떤 이런 조치만 갖고선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장기적인 어떤 관찰과 이런 그 실험 결과들을 통해서 도출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부터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 현재 남아 있는 저 사구조차 지키기가 매우 힘들 수 있기 때문에 보존적 차원에서 여기 꼭 지켜야 되는 그래서 국가가 보호구역을 지정했던 곳이기 때문에 방파제를 허무는 한이 있더라도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이 일대 여기서부터 우리 공군 시설 넘어서서 안목까지 지속적인 침식이 일어날 것이고 지금 본격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두고두고 계속해서 훼손이 일어날 것이고 해안 침식 원인을 보다 정확히 규명하고 체계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2016년 심각한 침식 이후 침식 방지 시설을 물 위와 물 속에 설치한 정동진 해변은 2021년 C등급이었지만 다음해 A등급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연안의 절반 이상이 해안 침식 위험에 노출돼 있는 강원특별자치도. 강원도는 앞으로도 해안 침식 모니터링과 다양한 저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 10년 새 강원도의 백사장 등 자연 해안 면적은 14만 제곱미터가 줄었습니다. 이 기간 연평균 150억 원가량의 예산으로 모래를 보충하는 등의 사업을 펼쳤는데도 축구장 20개 면적이 사라진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강원 해안 중 절반 이상이 침식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강원도 연안 가운데 침식이 우려되거나 심각한 곳의 비율은 전국 평균보다 10%포인트 가까이 높은 53%에 달합니다. 그것을 방치하게 될 경우 나중에 예산도 지금보다 훨씬 많은 예산을 쓴다 하더라도 영구히 복구나 복원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저 사고를 지킬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수민입니다. 오늘은요, 이 무더운 여름에도 뜨거운 불길 앞에서 불철주야 애쓰는 아주 위대한 분들을 만나러 가는데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폭염이 와도 오직 우리 시민분들의 안전만을 생각하는 소방대원분들을 만나러 갑니다. 그래서 오늘 메뉴가 조금 특별하다면서요, 매니저님? 네, 맞아요. 오늘은 여름에 정말 시원하게 드실 수 있는 수박으로 만든 수박 주스와 화채를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시원한 수박으로 우리 대원분들에게 좀 힘을 전해드리도록 가보겠습니다. 네, 오늘 시원하게 행복을 전할 장소 바로 강서소방서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우 더워. 여러분 오늘 날씨 정말 장난 아니거든요. 얼른 사연자분을 만나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오늘의 사연자분께서 우리 소방서에서 상담 업무를 진행하신대요. 과연 어떤 업무인지 지금 얼른 들어가 볼게요. 혹시 오늘 사연을 보내주신 우리 변영아 소방관님 맞으실까요? 반갑습니다.
어떻게 행복을 쏘는 차차차를 찾아주셨나요? 최근에 날씨가 굉장히 무더웠습니다. 근데 저희 현장 활동을 하시는 소방대원분들이 너무 많이 고생을 하고 계시거든요. 실제로 화재 현장에서는 방화복을 입고 활동을 하면 체감 온도가 45도 이상으로 올라가기도 합니다. 하루라도 대원분들에게 시원한 즐거움을 선사하기 위해서 차차차를 신청하게 됐습니다. 근데 여기는 보니까 소방서 내부하고는 분위기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여기는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저는 부산 강서소방서에서 동료 상담사로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소방관들은 어쩔 수 없이 참혹한 현장이나 대형 재난 현장에 마주하게 되는데요. 그럴 때 이제 그런 소방 공무원들의 심신의 안정과 마음의 회복을 위해서 저희 동료 상담사들이 상담 지원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소방대원분들을 만나보시면서 좀 기억에 남는 일 같은 건 없으셨어요? 저와 이제 상담을 하고 나서 가시면서 이제 선생님과 상담을 하고 나니 굉장히 마음이 편해졌다. 상담을 하길 잘했다. 이런 말씀을 하고 가실 때가 굉장히 뿌듯합니다. 그러면 우리 사연자분을 위해서 저는 오늘 행복을 쏘러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 파이팅! 행복을 쏘는 차차차. 오늘은 강서소방서에서 시원한 수박 주스와 수박 화채로 여러분들의 더위를 진화시켜 드릴게요. 영어 시작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아직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되셨다고. 5개월 됐어요. 5개월 차? 원래 꿈이 소방관이셨던 거예요? 꿈도 그렇고 아버지께서 소방관이셔가지고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따님이 이렇게 같이 꿈을 꾸실 생각하셨어요? 생각보다 아빠랑 되게 친한 사이여가지고 아빠 출근하고 퇴근하는 걸 항상 옆에서 지켜보다 보니까 대단하시다. 따님이 이렇게 소방 공무원에 딱 되셨을 때 아버님께서 뭐라고 하시던가요? 합격날 다 같이 울었어요, 엄마 아빠랑. 저도 지금 축하드릴게요.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아버님께도 한번 이야기 들어볼까요? 아버님께서 우리 따님을 위해서 늘 응원하고 계실 테니까 저희 사랑한다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럼 울지 마. 아버님을 위해서 아버님 사랑합니다. 우리 따님 이렇게 너무 잘하고 있어. 너무 잘하고 있어. 네, 반갑습니다. 어머, 여기는 어쩐 일로 카메라 앞에 이렇게 포즈를 사진인 줄 아셨던 거예요, 혹시? 네네네. 어떻게 네 분은 지금 직급 관계가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이렇게? 저희 지금 같은 과에서 네.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 무슨 과? 저희 예방안전과에 있습니다. 화재 예방을 하려고 뭐 그런 이제 일종의 업무를 하고 있는 거죠. 재직을 하시면서 가장 네네. 좀 보람찬 순간이 언제가 있으실까요? 뭐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가끔씩 막 빨래한다고 옷 좀 들고 이렇게 집에 가면은 엘리베이터에서 좀 알아봐 주시고 수고 많으시다고 이렇게 해주면 저는 되게 감사하죠. 아, 손에 이제 소방대원복을 들고 갈 때. 예. 일부러 들고 다니는 거죠. 아, 그럼 저희 가방에 안 넣고. 그렇죠. 그리고 주황색을 이렇게 그렇죠. 일부러 보이시면서. 일일이 보이게. 예. 근데 충분히 그럴 만한 자격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 국민들의 안전과 우리 부산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예. 애써주시기를 저희가 부탁드리면서 예, 맛있게 알겠습니다. 드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쫙쫙. 잘해주신다. 주스하고 화채 좀 드십시오. 오세요, 화채 드십시오, 화채. 반장님, 맛이 괜찮으십니까?
엄청 달고 시원하고 맛있어요. 저희가 오늘 강서소방서에 행복을 쏘러 갔다가 센터가 여러 군데가 있다고 해서 배달을 온 거거든요. 여기는 그럼 부서가 다른 건가요? 여기는 출동 부서로 해가지고 신호동이랑 명지동 이런 데를 이제 출동 나가는 부서입니다. 어때요? 요즘 날이 더우니까 힘든 점 많으시죠? 불 끄시는 분들은 이제 벌집 제거를 많이 하시다 보는데 보호복을 입어가지고 탈수 증상도 일어나고 좀 많이 더운 편이에요. 그러면 소방대원님들이 입는 옷이 무게가 어느 정도 나가는 거예요? 대략 한 20kg 정도. 어머나! 아니 제가 듣기로는 좋은 소식이 있던데요, 반장님. 이번 연도 7월에 결혼을 했어요. 아, 정말 축하드립니다. 박수 박수! 네. 또 빼놓을 수가 없죠. 우리 집에 계신 사랑하는 와이프분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수연아 사랑해. 부럽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앞으로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야, 이 확실히 날씨가 덥다 보니까 이 수박 주스 화채의 인기가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희가 또 코너 속에 코너가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이름하여 강서소방서 사경왕. 자, 지금부터 우리 사경왕을 찾아봅니다. 출발! 제가 오늘 한번 제대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잠시만. 잠시만. 자. 진짜로? 안 해.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할 게 아니고 우리 이제 소방서 소방 공무원님들을 믿고 제가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체격부터가 남다르십니다. 오! 좋아. 자신 있으십니까? 자신 있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출발. 자, 자, 오늘 또 멋지게 커스텀 해주시고 시야가 가려지면은 요거 올릴 수 있거든요. 요렇게, 그렇지. 자, 10번 갑니다. 준비 시작. 하나, 둘, 자, 셋, 넷. 이렇게 고득점을 노리고 있어요. 열! 끝! 자, 박수! 사경왕 대결까지 나가보셨는데 오늘 기분이 어떠십니까? 아주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오늘 약간 군대 온 것 같기도 하고.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변영아 소방관님, 오늘 저희 또 사연을 받아서 이렇게 행복을 쏘는 차차차가 출동을 했었는데 오늘 하루 소감이 어떠십니까? 저희 직원들이 참여를 하면서 진심으로 즐거워하고 활짝 웃는 모습을 보니 제가 정말 사연 신청을 잘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정말 귀한 분이 또 오셨어요. 바로 우리 커피차 대표님을 저희가 또 어렵게 모셨거든요. 대표님 나와주세요. 드디어 파이널리 오늘 현장에서 실제로 한번 보니까 기분이 좀 어떠신가요? 가만히 있어도 땀이 흐르는데 이런 무더위 속에서 가장 뜨거운 곳에서 저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고생해 주시는 소방관 분들에게 잠깐이지만 휴식과 그런 행복을 선물해 드린 것 같아서 정말 뿌듯한 것 같습니다. 행복을 쏘는 차차차 파이팅 한번 해볼까요? 행복을 쏘는 차차차 파이팅! 이게 가을이 온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정말 푹푹 찌는 날씨가 계속 되다가 드디어 이렇게 선선하고 하늘이 푸르른 가을이 본격적으로 찾아온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 가을은 어떤 계절? 바로 이 남자의 계절 아니겠습니까? 헛헛해. 이럴 때는 여러분들 훌쩍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잖아요. 근데 어디로 가야 될지 잘 모르시겠다고요?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가 막힌 여행 코스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을 남자 지영웅 출발합니다. 선선한 날씨에 가을의 중심에 다다른 요즘,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아주 특별한 여행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디지털 지역민이 되어 즐기는 보다 특별한 평창 여행, 저와 함께 떠나보시죠.
평범한 여행이 아닌 보다 특별한 여행을 즐기기 위해 제일 먼저 찾아온 이곳 평창군 박림면의 한 카페를 찾았습니다. 진짜 이런 게 가을 날씨구나 싶은 데다가 또 이 평창이 풍경이 또 기가 막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제 마음은 좀 헛헛하기 때문에 여행을 좀 떠나고 싶은데 이곳에 오면 아주 특별한 여행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제가 찾아왔거든요. 맞나요? 아, 네네. 네. 그런데 이왕이면 평창에 온라인으로 주민이 되어서 평창 주민처럼 혜택을 받고 평창 관계 인구가 되어주시면 그런 여행이 더 의미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민이 되어 여행을 즐긴다고요? 여기로 들어가면 되는 거죠? 네네. 네. 본격적인 평창 관광에 앞서 디지털상 지역 주민이 되어보는데요. 네, 네네. 여기도 이렇게 대주세요. 터치 몇 번으로 디지털 평창군민 등록 완료. 시작부터 이렇게 혜택을 그냥 아낌없이 줘버리네. 네네. 그래서 이 사업은 사실 지역마다 인구 감소가 되고 있어서 지역 소멸 위기를 막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서 좀 더 가치 있는 여행으로 정말 평창 여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곳은 평창의 특산물 메밀로 만든 메밀리카노를 맛보고 체험도 즐길 수 있는 카페인데요. 안녕하십니까. 아주 미인이십니다. 네. 일단 어떤 카페인지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세요. 관광도래 주민 사업지 중에 하나고요. 여기 박림면 주민들이 직접 만드신 수공예품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전시도 해드리고 2층은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이용하고 있어서 지역의 커뮤니티 센터 이런 역할을 좀 맡고 있습니다. 커피나 꽃차를 직접 만들어보는 사이폰 체험을 즐길 수 있죠. 사이폰보단 사이언스 같은 느낌이 좀 납니다. 맞아요. 네, 약간 지금 이 박림이라는 마을이 꽃과 별이 노래하는 마을이라고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박림을 조금 더 담아내기 위해서 꽃을 한번 사이폰으로 내려보는 거를 준비해봤어요. 유리기구에 불을 붙여 가열되면서 꽃이 끓어오르는 모습이 마치 과학 실험실을 연상케 하는데요. 사이폰을 이용한 꽃차 블렌딩이기에 추출 과정 자체가 투명하게 보여 시각과 후각을 모두 사로잡습니다. 꽃향에 마음을 뺏기고 아름다운 추출 과정도 즐길 수 있었는데요. 과연 사이폰 체험과 꽃차의 만남, 그 맛은 어떨까요? 맛있는데? 레몬 히비스커스 아이스티. 디지털 주민증을 활용해 사이폰 체험을 할인 혜택으로 즐긴 후 또 다른 관광지로 향했습니다. 할인 받았어. 이곳에서도 할인 이벤트는 잊지 말자고요. 도자기를 직접 구워볼 수 있는 공방을 방문했습니다. 이 예술이 살아 숨쉬는 도자기 공방 아니겠습니까? 네, 저희는 평창의 특성을 담은 평창의 자연이나 농산물 네. 네, 그런 거를 도자기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어떤 체험 활동을 또 할 수 있나요? 도자기 일일 체험 만드는 거 또 역시 방송이 쉽지만은 않네요. 오늘 체험하실 거는 인센스 홀더예요. 일단은 흙을 밀어주셔야 돼요. 인센스 홀더를 만들어봤습니다. 저는 주로 이제 이런 체험할 때 이제 응원하는 편이라. 도자기를 처음 빚어봐서 조금 어려웠지만 나름 집중력을 발휘했는데요. 이건 뭐죠? 이거는 물이에요. 아, 그냥 물이에요? 생소한 체험이라 하나하나 흥미로웠습니다. 인생의 굴곡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헛헛한 마음을 담아 나름 최선을 다해 도자기를 빚어봤는데요. 은근 힐링되는 시간이었죠. 어때요? 영리표 인센스 홀더 만들기 완성! 근데 이게 완성품이 되려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저희가 이거는 한 일주일 정도 네. 천천히 말려가면서 가마에 들어가서 800도로 한번 구워요. 그리고 나서 나오면 저렇게 유약 처리를 해서 다시 1250도로 다시 가마에서 2번 구워 나오면 이런 상태로 해서 보내드릴게요. 주소 알려주시면. 원데이 체험이지만 예쁜 도자기를 평생 소장할 수 있다는 사실. 도자기 체험을 즐긴 뒤 오대산 자락에 위치한 국립한국자생식물원에 방문했습니다.
자, 지금 나와 있는 곳 굉장히 또 세련된 곳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이 어떤 곳이죠? 네, 여기는 국립한국자생식물원입니다. 한국자생식물원은 오롯이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자생식물, 특히나 희귀식물, 특산식물, 멸종위기종 등 사라져가는 우리 소중한 생물, 산림생물 자원을 중심으로 수집하여 보존하고 전시, 연구,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마치 제 얼굴에 프롬프터가 있는 듯한 야무진 소개 잘 들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코스들이 준비가 돼 있을까요? 네, 현재는 희귀식물원을 먼저 시작으로 특산식물원, 비안의 언덕, 백회 마라톤 공원과 동물 이름 식물원, 모둠 정원, 비밀의 하원 순으로 이렇게 돌아보시면 전체 1시간 정도 넉넉하게 관람 가능하십니다. 할인 혜택도 이용해 관람을 시작했는데요. 시원해. 출발부터 멸종위기 식물들을 만났습니다. 멸종위기종인데 근데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럼 어디 가서 보기 쉽지 않겠네. 가을의 향기를 듬뿍 품고 멸종위기종 2급인 단양 숯부쟁이도 꽃을 피웠는데요. 진짜 이게 색깔이 연보라 오묘한 아무튼 이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색입니다. 네. 그 꽃이 피어 있으면 이렇게 꺾어서 이제 사랑하는 사람한테 이제 주고. 네, 근데 이 친구 멸종위기종 2급인데 제가 지금 꺾으면 바로 우리나라 특산 식물인 희어리와 또 다른 나무에 달린 빨간 열매가 눈에 띄었는데요. 저희 식물원 로고를 보시면 동그라미에 이제 십자 모양의 꽃이 있는데 이 꽃이 저희 산딸나무 꽃잎에서 무슨 나무요? 산딸나무. 산딸나무? 십자가와 산딸기를 닮은 산딸나무를 지나쳐 모둠 정원으로 향했는데요. 올해 새롭게 조성된 이곳에서도 곰취, 온달비 등 특이 식물들을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집 정원을 저렇게 꾸미려면 집이 매우 비싸겠군요. 디지털 관광 주민이 되어 즐겨본 평창 여행. 평창의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먹거리에 볼거리를 함께한 시간이었는데요. 평창 주민이 되어 떠나는 이색 여행으로 여러분도 일상 속 행복을 챙겨보면 어떨까요? 진짜 평창에 너무 좋은 곳들을 곳곳이 다녀봤는데 이 방송 시간 때문에 다 담지를 못했어요. 정말 이 꿀꿀꿀꿀꿀이 뚝뚝뚝 떨어진 혜택들이 있는데 여러분 주민증 발급 안 받으실 겁니까? 지금 바로 핸드폰 여세요. 이참에 그냥 관광 주민이 아니라 정말 평창군 주민이 될까? 그런 고민이 들 정도로 엄청난 여정이었다. 여러분도 누구나 평창군 주민이 될 수 있다. 우리 모두 지금 떠나볼까요?